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17라운드 최고의 매치, 그 첫 번째 경기는 전남 대 서울의 경기입니다. 2연승의 전남과 9경기 연속 무패의 서울, 기세 대 기세가 맞붙는 이번 경기, 과연 승리팀은 누가 될까요? 17라운드 한 매치 두 번째는요, 리그 1, 2위가 펼치는 수원 대 전북의 경기입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승점 6점을 건 최고의 승부. 빅버드에서의 승리는 홈팀 수원의 것일까요? 아니면 전북의 것일까요? 네, 이번 원더풀 프리뷰 전남 대 서울, 그리고 수원과 전북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전남과 서울의 경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재미를 장담하는 경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양 팀의 포메이션을 만나보시죠. 네, 전남의 노상래 감독은 올 시즌 내내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죠. 최후방은 김병직 골키퍼가 책임을 지고 있고요. 포백이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은 현영민, 임종은, 광대종, 최효진이 책임질 걸로 보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이창민과 김평래가, 그리고 이선 공격은 오르샤, 이종호, 안용호가, 최전방은 스테보가 책임질 걸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3-5-2 포메이션이 이제 자리매김을 했어요. 최후방에는 유상훈 골키퍼가, 그리고 3백은 김난춘, 박용우, 김동우가, 이용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죠. 자,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김치우, 오스마르, 고강민, 고명진, 고요한이, 그리고 투톱은 정조국과 박주영이 기용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전남과 서울의 예상 포메이션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경기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플레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죠. 네, 전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짠물 수비를 보여줬지만은 지난 시즌부터는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부상이었던 이종호와 스테보가 돌아왔고, 이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종호도 골을 넣고 스테보도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최근 오르샤 선수가 오를 대로 올랐어요. 그리고 안효우 선수도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결국은 스테보와 이종호가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고, 오르샤가 득점 지원하고, 안영우와 이창민이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지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조국과 박주영을 앞서는 투톱의 이 공격력은 무시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수비가 먼저 밑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백을 그대로 유지할 걸로 보이는데, 이용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용희 선수의 빈자리를 오스마르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김난춘을 기용할 것인지는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은, 일단은 김난춘을 기용한다고 봤을 때 김난춘, 박용우, 김동호가 3백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이 3백에 얼마만큼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경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공격 지향의 전남과 수비력을 앞세우는 서울, 이 두 팀의 득점과 실점만 비교해봐도 확실히 차이가 있죠. 네, 기록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남이 공격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남이 20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랭킹 5위에 올라와 있고요. 반면에 서울은 17골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실점이요. 전남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실점이 3위. 그만큼 3백이 안정화되면서 실점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과연 어떤 팀이 웃고 울지 네.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항상 이주원 네. 해설위원은 웃어서 네. 우는 법을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서로 다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를 상대하기에는 조금 수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상래 감독과 최용수 감독이 공격수 출신이거든요. 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라이벌 의식도 조금 있습니다. 물론 최용수 감독이 감독 생활을 좀 더 했기 때문에 노상래 감독 저번 대결했을 때는 참 감독으로서 순진한 면이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양팀 감독의 라이벌전이고, 그리고 지난 대결에서 오심에 의해서 전남이죠. 전남이 먼저 골을 실점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이번에 노상래 감독이 칼을 갈고 나왔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은 역시 전남의 강한 편이에요. 전남과의 리그 상대 전적에서 29승 23무 17패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11차례 대결에서 서울은 전남을 상대로 7승이나 챙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반기의 대결에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전남을 상대로 3경기에서 2승 1무로 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노상래 감독이 사령탑을 맡은 이후에 최용수 감독과의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번 경기에서 키플레이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전남은 수비력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전남의 수호신 김병직 골키퍼를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공격 쪽에서는 제 역할을 하는 선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수비 쪽에서는 임종훈 중심의 중앙 수비가 좀 흔들리거든요. 이 수비가 흔들릴 때 김병직 골키퍼가 수비 라인을 리딩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의 결정적인 찬스를 막아줘야 됩니다. 김병직 골키퍼의 활약이 없다면 전남은 수비가 무너지면서 서울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김병직 골키퍼를 주셔야 되고요. 서울도 수비수 중에 한 명을 뽑았습니다. 바로 박용우 선수입니다. 이 박용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그런데 올 시즌 중앙 수비수로 기용이 되면서 말 그대로 축구에 눈을 떴습니다. 최용수 감독 같은 경우에도 박용우가 생각보다 너무나 잘한다고 하면서 극찬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 3백의 한 축으로서 수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몸싸움, 그리고 대인마크, 공공 장악력 모두 좋거든요. 여기에 패싱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빌드업 과정에서도 기여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박용우 선수가 수비에서 제 역할을 한다면 이 전남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박용우 선수를 이 경기에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더풀 프리뷰 전남과 서울의 경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수원과 전북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수원과 전북의 경기를 예상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의 포메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키퍼의 정선용 골키퍼, 그리고 수비 라인에 양상민, 조성진, 구자룡, 신세계, 그 앞에 오범석, 그리고 공격 라인에는 염기훈, 산토스, 권창훈, 고차원, 최전방에는 정대세 선수가 활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북입니다. 골키퍼의 권순태, 수비라인에 이주영, 김영일, 윌킨슨, 김기희, 그리고 수비형 미들의 정훈, 최보경, 공격 라인에는 레오나르도, 애닝요, 투톱, 이동국, 에두 선수가 출장할 것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리그 1, 2위 간의 맞대결인 만큼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선수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북과의 경기를 위해서 칼을 갈고 있겠죠? 네, 지난 전북 원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네. 0대1로 패한 수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북의 힘에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슈팅 개수는 비슷했고 유효 슈팅 개수도 비슷했습니다만은 수원이 이제 슈팅 집중력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북에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 선수에게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 또 굴욕적인 프리킥골을 얻어맞았기 때문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본인들의 홈에서 열리는 빅보드 구장에서 꼭 승리를 하겠다는 열망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소한 실수가 순위를 가르는 그런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실점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제주 원정에서도 물론 제주 원정이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3골이나 실점했잖아요. 물론 그 백포 라인에서 곽희주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수비형 미들 자원에서 김은선 선수의 공백을 아직까지 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백지훈 선수가 쓸 때도 있고 오범석 선수가 쓸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들이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선수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1차적인 수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실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이 포지션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미드필더진, 중앙 미드필더진들이 이 수비형 미드 포지션을 좀 커버를 해주는 좀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성실한 움직임을 보여줘야지만 전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북의 독주 체제가 이어질지 아니면 수원의 반전이 시작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경기인데요. 특히나 선수 개인으로도 의미가 큰 선수들이 있죠. 네, 득점왕 경쟁이 치열한 선수들이 양 팀에 하나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두 선수와 염기훈 선수인데요. 에두 선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거의 매 경기에 득점을 해주고 있고, 지난 울산전에서도 득점, 지난 수원전에서도 득점에 성공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에두 선수가 좀 자신감에 차 있는 상태에서 수원을 맞이할 것 같고, 특히나 에두는 수원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빅보드가 좀 익숙합니다. 그리고 염기훈 선수도 지난 그 대표팀에 뽑혀서 UA전에서 프리킥골을 또 기록하는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염기훈 선수의 득점력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에두가 8골, 염기훈이 7골이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득점 1위를 다투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치열할 것 같아요. 네, 에두 선수와 염기훈 선수의 득점한 경쟁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에서 키플레이어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수원에서는 오범석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범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백으로 나올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온다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가 뭐 닭공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부터 이재성, 레오나르도, 애닝요를 필두로 해서 과감하게 밀어붙였을 때 오범석이 1차적인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범석 선수를 키플레이로 뽑았고 특히나 오범석이 중앙 미드필더가 아닌 측면 수비수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측면이 굉장히 좋은 특히나 또 레오나르도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레오나르도를 좀 잘 막아내야지만 수원이 승산이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동국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최근에는 에두 선수보다는 득점력이 좀 저조합니다만은 그만큼 다른 동료들의 득점을 잘 유도해주는 움직임이 있었기에 전북의 에두 선수라든지 레오나르도 선수라든지 득점이 좀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국 선수가 본인의 득점력뿐만 아니라 좀 다른 선수들의 득점을 유도해주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울산전에서 20개의 슈팅을 날렸던 전북이었었는데 물론 김승규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지만 좀 슈팅 집중력이 좀 아쉬웠거든요. 이동국 선수의 슈팅 집중력이 좀 발휘가 된다면 전북이 예상외로 쉽게 승리를 잡아낼 수도 있는 경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라운드 1, 2위 대결은요. 클래식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챌린지에서도 1위 상주와 2위 서울 이랜드가 경기를 펼치는데요. 이 부분 송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실 K리그 클래식에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챌린지가 약간 관심에서 떨어지고 있지만 K리그 챌린지 1, 2위의 행보는 정말 뜨겁습니다. 네. 말 그대로 상주가 치고 올라가면 서울 이랜드 FC가 쫓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양 팀의 파괴력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예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대표팀에서 돌아오는 이정엽을 앞세워서 서울 이랜드 FC의 수비를 괴롭힐 걸로 보이고 서울 이랜드 FC는 올 시즌 최고의 히트 상품이라고 하는 주민규 선수가 있죠. 네. 말 그대로 발리 이동국 선수만큼 발리 주민규 선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터치 슛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대결은 창과 창의 대결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양팀 같은 경우에는 실점을 하더라도 뒤집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양팀이 공격적인 모습을 펼치면서 아마도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중요한 거는 나중에 가서는 이 두 팀이 승격을 위한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승점으로서 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챌린지의 1, 2위 대결까지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원더풀 프리뷰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